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유가의 상승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와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 이 흐름을 그대로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연동이 되는 분위기죠. 양 지수 모두 1%대의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팔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늘 장에서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추심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주들 잘 나가고 있고 또 전력기기 관련주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다가 정유주들, 국제유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까지 눈여겨봐야 될지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한 번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잘 듣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 손에 바로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금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파란 불이기 때문에 참 시장도 안 좋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왠지 제가 반갑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두 손 놓고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이제 다 완전한 봄이 다가왔는데 내 계좌에 봄은 대체 언제 올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시장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제가 또 시황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떨지 같이 또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보시면 벚꽃이 아주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벚꽃은 무슨 아주 꽃도 안 폈죠. 제가 보기에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아주 파란 물웅덩이가 깊이 차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1.4%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오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런 올라오는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날도 하락했지만 우리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적인 부분도 나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종목 선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저희 방송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수익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피롭틱스라는 종목 어떤가요?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독야청청하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중에서 유리기판 내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게 피롭틱스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시면서 단 5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무려 5%도 아니고 56%나 넘는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 2거래일 만에 32%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두 종목만 챙겨가셨더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거의 90%가 넘는데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하는 장 속에서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전략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장에서 원탑 종목도 챙겨갈 수 있고 또 저희 방송 내에서 또 장중에 계속해서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피롭틱스 둘 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무료 단타 공략주였거든요. 이런 좋은 단타 종목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방법 나올 텐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선물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약 45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의 종목 선물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주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떨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하단에 방법 나올 텐데요. 모두가 그 방법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법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의 궁금증들도 물어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국내 증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장이나 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 그때 브리핑했던 시장의 상황이나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지난주 똑같기도 수요일, 하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국제유가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맞아요. 오늘도 역시나 국제유가 또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튀어 올랐고. 어제 전반적으로 테마는 이 시장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테마들이 상승장에서 움직이고 하락장에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이제 후 문제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알아야지만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지수의 향방을 좀 방향성을 좀 잡아볼 때 첫 번째로 볼 타이밍은 어디에 있을까요? 3월 FOMC에 있습니다. 3월 FOMC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 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3월 FOMC가 종료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죠?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잠잠했습니다. 뭔가 폭풍전야 같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외국 증시는 조금의 상승폭이라도 보여줬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죠?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그냥 바로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FOMC가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FOMC를 넘어서 금리에 대한 문제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늘도 그래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한 이유가 이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실상 뭐 투표권도 없고 영향력이 당시 좀 클 뿐이지만 투표권은 없는 이제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올해 금리나 없을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너무 기대감이 충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선물지수만으로도 그 딱 단기간에 500포인트가 빠졌어요. 500포인트가. 무려 2% 가까이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충격을 지금 고스란히 국내 증시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항상 시장이나 종목이나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올라가죠? 기대감, 희망, 꿈 이런 걸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가에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는 건데 막상 기대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회하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더 상회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나와야 시장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고 최근에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마치 지금 더 크게 보이듯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차트상에 선 하나 보이실 겁니다. 까만색 선이. 이 선을 제가 수요일에도 그려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수요일에도 증시가 바닥을 쳤지만 더 내려갈 거다. 그리고 더 내려가야지만 시장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라이브로 또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오늘 또 하락이 나왔죠. 어제는 반등을 보일 것처럼 양지수 상승이 나왔는데도요. 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은 265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더 큰 하락보다는 이제 좀 바닥을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악재들만 가득합니다. 시장을 좀 약간 타격을 줄 만한,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 좀 다가서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 많이 빠지고 내 종목도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발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또 공략할 종목들 뭐가 있겠어요. 해운주, 석유 관련, 국제유가 관련주들, 이런 비주류 테마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나 너무 수익 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시장을 하락해도 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장 빠지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사실 시장에는 올라갈 만한 재료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와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간밤 미국 증시도 1% 넘는 조정 흐름 가져갔고 이 흐름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조정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비주류 테마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나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도움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도움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종목들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받아보고 싶다. 사실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올 만한 힘이 부재하잖아요. 이렇게 힘이 부재할 때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섹터, 거기에 따른 종목까지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짧거든요. 벌써 11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방법 나올 텐데 이 방법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 챙겨갈 만한 종목 선물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들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전하는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다 물어보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50분 안에 다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시라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기만 한다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혹은 종목에 대한 고민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우리가 이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선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전선 관련주가 이 AI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자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죠. 과연 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그동안 좀 이 시장에서 상승했던 게 재룡전기, 효성 종목 이쪽이었는데 이제는 이 밑에 단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두 개의 종목 중에 좀 먼저 선택을 하려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이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대한전선과 다른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대한전선인가요? 맞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대한전선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전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한전선을 택했을 때 그때부터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상승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제가 대한전선 바닥에서부터 수급 들어오고 있고 잘 다져나가고 있다.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충분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시점이 못해도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아무 때나 잡았어도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장중에 20% 넘는 급등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든 간에 적어도 20% 이상의 수익을 먹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대한전선의 그때 이 주가를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그때 당시에 뭐 배당락도 되고 권리락도 되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주가가 불과 1,200만 원짜리가 지금 12,000원이 됐죠. 근데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대 항봉 21년도에 나왔던 장대 항봉을 기준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관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하단에서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사실상 지금 바닥이 좀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까다로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지 않는 그런 캔들이잖아요. 맞아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자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갭까지 띄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갭을 좀 메꾸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 분명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올라가긴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당장 올라가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갭을 좀 메워주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분할 매수 타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 나간다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대한전선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선주들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또 미국에서 노후된 전선주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몇 조 단위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전선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최근에 구리 가격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 전선의 주 원자재는 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전선 자체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구리를 매입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좀 약간 이 재료의 지속성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전선주들 다 좋아요. 그리고 대원전선도 잠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 흐름이 네.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대한전선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할 타점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전에 저항대도 굉장히 많고 보이시죠? 저항대도 굉장히 많은데 갭 상승을 좀 크게 그려줬어요. 오늘 대장주죠.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쵸? 오늘 시장이 완전 지금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대장주들도 사실상 재료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내려오는 거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반등 나왔을 때 수익 내는 거. 다만 갭이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세심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난이도가 조금 쉽게 좀 접근을 하려면은 오히려 지금 대한전선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종목들 전선주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단기성 테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 테마적으로도 살펴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 여러분들 좀 적금주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모아가시는 거. 이 전선주들로 한번 적금주 끌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률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체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단기적인 종목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시는 이 적금주들도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전선주 최근에 이 AI향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래 좀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리고 중공업이었잖아요. 그 밑에 단에서 오늘장에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기존의 대장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거나 가온전선도 그렇고 맞아요. 오늘장에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원래는 전력 설비가 좀 먼저 맞아요.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다른 그래서 그 맥락인 전략을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올라가는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쵸. 돌파 매매를 이제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돌파 매매에 대한 유의점을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매매가 돼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눌림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지 구간도 있고 그 타점마다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평단을 낮춰주는, 그리고 나중에 수익률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맥락, 그런 부분에서 따져간다면 저는 오히려 돌파 매매보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바닥에서 잡고 올라오는 이 전선주들이 조금 더 공략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만 볼까요? 어떤 게 있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요? 뭐 HD 현대 일렉트로닉도 있고 그리고 네. 또 효성중공업도 있고. 아, 효성중공업이요. 네. 효성중공업 맞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전력설비 관련주로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좀 이 방송을 오다가 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살짝 조금 이 정신이 안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력설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 종목들 여러분들 전력설비 대장주잖아요.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최근에 보세요. 알테오젠 최근에 뭐 잡으면 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2시 주식라방 와서 또 우리 맞아요.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는 거죠. 맞아. 알테오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언제 알려드렸어요? 3월 28일 날. 그때 종목 상담 요청하셨던 분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이거 21선 이탈 나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13만 원, 12만 원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21선에서 이탈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가까이 빠졌어요, 지금. 제약주들도 그렇고 이 한때나마 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능성은 있어도 이게 무한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뭘 염두를 해야 되냐? 내려갈 걸 염두를 해야 되고요. 내려가는 종목들은 뭘 생각을 해야겠어요? 반등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다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 그런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눌림목 이 매매에 대해서는 아주 도가 텄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받아가셔서 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챙겨가십시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들고 왔는데 사실 전선주들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향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장주보다는 오늘장에서 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큰 대장 먼저 움직임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런 종목의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선 대한전선을 선택하셨거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주식라방에서 이미 다뤘었던 종목입니다.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때 이후로 20%나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종목을 선택하셨거든요. 역시나 타점은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느낌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도 어렵고 이런 종목 공략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나 테마성 느낌이 짙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종목 공략할 때도 확실하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입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3월 27일 날 공략을 하셨는데 3월 27일 이후에 3월 28일 날 상한가 만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우상향 곡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무려 5거래일 만에 56%나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롭틱스가요. 로이 대표님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로이 대표님이 주시고 나서 지금 볼 때마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본인도 놀라고 있어요. 지금.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요즘에 저희가 잘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딱 종목을 뽑잖아요. 네. 그럼 진짜 20% 30% 갑니다. 최근에 모니터랩 때 보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모니터랩은 우리 네. 장중에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주신 건데 맞아요. 제가 이제 장중에 단타성 이제 종목을 그니까요. 드린 건데 모니터랩도 제가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목 되게 좋아합니다. 모니터랩도 N자 패턴 이용해서 맞아요. 잡으신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저점을 노리고 들어갔죠. 정확하게 저점 잡고 그 시점부터 올라간 반등폭만 30%가 넘어요. 이게 단 2거래일 만에 맞아요. 2거래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한 3%, 5%만 수익을 챙겨도 2거래일 만이면 많이 챙긴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32%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익들 다른 데서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드렸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N자 패턴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에서 정확하게
공략하시고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나 넘는 수익을 드렸고요. 피롭틱스 정말 대단하죠. 이 유리개판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략 이후에 그 이후에 쭉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5거래일 만에 56%나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렸는데 이런 종목 나도 궁금하다. 이 종목들 모두 다 이번 주 안에 드린 거거든요. 이런 종목으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짧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장에 원탑 종목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이런 단타 종목 꾸준히 드리고 있죠. 단타로도 한번 크게 두 자릿수 이상 수익 챙겨보고 싶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한번 크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하단에 방법 나오고 있죠. 이 방법 잘 읽으시고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종목 선물로 다음 주 중에는 꼭 한번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피롭틱스 모니터랩 나는 챙겨보지 못했다. 나는 오늘 주식라방 처음 시청했기 때문에 못 챙겨봤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꾸준히 노란톡방 안에서는 더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거든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더 좋은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제 왼편에 우리 노란톡방 안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더 알찬 방송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뭐 궁금증들 주식 투자하면서 피롭틱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방법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 관련주 들고 왔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또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국제유가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시장이 맞아요. 안 좋다 보니까 또다시 테마성 느낌으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워낙에 변동성도 심하고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잡기가 까다로운 쪽이 저는 이런 종목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번 주였나요? 제가 이번 주 네, 처음 이번 주 아마 수요일.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마 증시 빠진다고 하면서 맞아요. 비주류 테마가 이런 테마가 움직인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사실 어제 제가 이 노란독방에서 제가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네. 때 어제 양시장 모두 반등 나왔습니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조정 끝인가? 하게 만드는 모션을 좀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석유나 이런 비주류 테마들을 곰곰이 훑어보니까 전부 다 아래에서 눌림목에서 바닥 잡아주는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흥구석유 지금 국제유가 대장주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내일 갭상승 혹은 바로 위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 수익을 또 챙겼거든요. 관련 종목들로. 보시면 한국석유 같은 것도 오늘 여러분들 어제 반등 나올 때 국제유가 관련주들 부각이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되더라도 살짝 반짝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시장이 빠지니까 또 국제유가 다시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 다 여기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네. 느끼기에 까다로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시초가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종목 장 초반에 튀어 올랐다가 오늘도 두 종목 모두 다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서 음봉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잡았다가는 그 맞아요. 낙폭을 고스란히 다 받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래갖고 저 두 종목 중에 제가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똑같이 선택을 했을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석유를 택하겠습니다. 왜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차트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우상향인데 가파른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대응하기도 까다롭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잡게 되면 손절폭이 제법 커요. 내가 정확하게 손절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근데 우리 반대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무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더라도 손절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의 흥구석유는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손실의 폭도 제법 있으니 차라리 조금 덜 오르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공략할 수 있는 한국석유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두 가지 차트 잠깐만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흥구석유가 역시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꾸준하게 일자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왔다가 정확하게 눌려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이럴 거면 대장주 흥구석유 잡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맞아요. 보기에는 후에 봤을 때는 뭔가 흥구석유가 이때 잡았으면 내가 이 상승폭을 온전히 다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라도 흥구석유를 잡습니다. 어. 저라도.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의 입장에서 흥구석유를 만약에 들었다가 이게 만약 크게 빠져봐요. 그러면 이제 또 저 빅스 사기꾼 아니냐고 또 네. 잘못 잡았다고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뭐 올랐다 하면 막 20%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전성을 택하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은 그래도 12% 15%라는 얘기예요. 적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여유롭게 공략을 한다면 한국석유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베팅을 해봐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나 그냥 혼자서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의 소액으로 정말 소액입니다. 비중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연습 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좀 재미없지 않을 그런 매매가 한 번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 또 한번 반등을 보여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반갑습니다님께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곡하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워낙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도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표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는 드릴게. 아,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증시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증시도 많이 빠지고 증시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이 같이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드린 종목들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가진 종목들만 볼 뿐이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세요. 다른 종목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결국 2,000개,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3, 4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지수 1% 빠지죠? 그 종목들 2%, 3%씩 빠집니다. 내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나는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좀 아프지만 옆에 피 철철 흘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모두가 힘든 게 시장입니다. 현 시장. 그렇기 때문에 나만 너무 힘들다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시장에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종목들은 알아서 올라옵니다. 시장에 반등이 오면 종목들도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테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반갑습니다. 아까 살려달라고 하신 분께서 저는 네. 날아가는 종목도 떨어뜨리는 재주만 갖고 있다라고 또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셨네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맞아요. 내가 팔면 오르고 그런 그게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 아이러니와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 싶거든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주 거요? 반도체랑 한미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올라가는 거 못 보겠다. 네.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 제주만 재미삼아서 한 주를 사시더라고요. 그 근데- 상승을 멈춰주셨나요? 근데 진짜 정말로 상승을 멈췄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목들이요. 알테오진 최근에 뭐 제약주들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뚝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잡을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못 잡게 올라가요. 근데 이 종목에 가다가 잘 올라가다 갑자기 횡보를 하죠. 왜 갑자기 상승을 멈출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정이다. 이게 조정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지지구간 확인하고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지지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지지구간이 이탈이 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두 손 다 놔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무리하게 위에서 매매만 안 하면 돼요. 요즘에는 어차피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잡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사지 말고 기다리거나
그게 안 될 거라면 사실 종목을 위에서 너무 추격 매수만 안 한다면 지금 시장 대응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저희 배틀보다는 최근에 증시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도 좀 벌어보자 님께서 저 이야기하는 줄, 그리고 노랑통당님도 울고 싶습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 주식시장이 이렇죠.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 이런 분들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살려는 드린다라고 했죠. 좋은 종목으로 좋은 또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일단 우리가 흥국소유보다는 한국석유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흥국석유 뭐 상승할 때 가파르게 상승하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 종목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상승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스무스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타점,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비주류 테마로도 나는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전략 한번 확실하게 세우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정말로 이 타점만큼은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옵틱스 어떤가요, 여러분들? 3월 27일 이후에, 3월 28일 상한가 만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56%나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렸고요. 모니터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단타 공략주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나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나도 받아가고 싶다. 지금 보시는 분들 울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등등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하소연을 해드리고 계신데, 하소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도 받아보면서 하소연보다는 한번 웃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과 단타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익 꼭 한번 내봐야겠죠. 저희가 방송 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방법 잘 읽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들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매일같이 움직였던 테마들이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도 있었고요. 이 테마들이 다음 주에 지속성을 갖고 계속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우리가 다음 주에 해당 테마의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로운 테마들, 매일같이 새로운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데이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프로젝트, 일명 스타게이트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죠.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같이 살펴볼 거고, 화요일 이 AI 반도체로부터 시작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로 따져간다고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반도체 소부장을 넘어서 뭐 HBM, CXL, 온디바이스 AI, 뭐 뉴로모픽 반도체 여러 가지가 생성되고 있는데, 또 하나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또 성장이 됐죠. 근데 유리기판도 역시나 이 미국 기업들,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 있잖아요. AMD,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을 착수를 하겠다는 이슈도 있었고, 애플이 유리기판의 기술 채택 가능성까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리기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대장주가 있죠. 어떤 종목이죠? 필옵틱스가 있죠. 필옵틱스가 이 유리기판의 대장주로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올라가는 이 상승폭은 제주반도체나 한미반도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주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이 필옵틱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유리기판 테마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반도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공략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 테마들이 형성될 때마다 그중에서 대장주를 빠르게 캐치해야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번에는 필옵틱스가 대장주를 하고 있다. 자, 수요일입니다. 이때부터 국제유가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꾸준하게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역시나 국제유가가 부각됐다는 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들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재밌는 내용과 강의는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로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중동의 긴장감이 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유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치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황상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주들도 역시나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에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국제유가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또 움직임을 주기 시작했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반도체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내 눈앞에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시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들이 지금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에너지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SK그룹의 2개의 종목, 그 종목들도 역시나 풍력 관련주로 요즘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미 대선도 있고 국내 증시의 국내 총선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친환경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 저는 원자력 발전, 대체 에너지 하나씩 포트에 넣어두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은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하락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올라가는 테마들은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전선 관련주가 오늘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력망 50%를 이 50%가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선 관련주들 브리핑을 드리면서 했던 말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 이 우리가 생산하던 상품들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제품이 쓰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는 것들은 버리고 새로 또 갈아 껴줘야 그만큼 또 아무 차질 없게 다시 하던 대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 미국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충분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중장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가지의 테마와 이슈들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점, 역시나 데이터 관련주로 좀 살펴볼까요? 데이터 관련주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AI로부터 시작되는 수혜받는 테마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 사실상 AI가 시장이 파란을 불고 왔지만 AI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전반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AI로부터 시작되는 수혜주들은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도 근데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상세 테마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수혜주가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안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AI로부터 시작되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역시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면 이번에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젝트가요 130조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130조. 근데 이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투자 규모로만 본다면 현재 가장 큰 데이터 센터의 100배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데이터 여러분들 AI 우리가 특히나 아는 이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이 기술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대표적인 수혜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혜주를 좀 살펴보자면 이 이슈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3개예요. 이 3개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짝꿍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깜빡하고 이 안에 있는 2개의 땡땡을 제가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아도 여러분들 타점 못 잡잖아요. 시장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 잡겠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종목을 알아도 정확한 타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릴 거고 자, 마지막 땡땡 데이터예요. 땡땡 데이터. 이거는 비밀입니다. 왜냐면 이건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함께 공략을 할 거예요. 함께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 방법 안내받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다음 주에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증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테마 어떤 거였나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했으면서 우리에게 봐야 될 만한 관심주 3가지를 들고 왔는데 대신 조금 좀 헷갈리게 힌트를 들고 왔습니다. 데이터 땡땡땡, 땡땡 베이스, 땡땡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마지막 땡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미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모니터랩으로 이 종목은 보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크게 보자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이죠. 이 종목으로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나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후발주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 내에서도 땡땡 데이터일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이 종목도 한번 받아보면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전략 받으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방법 나오고 있죠. 방송 시간 약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의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볼 만한 이 테마 교육과 더불어서 종목 선물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선물은 또 받아봐야겠죠. 마지막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원탑 종목은요. 제가 먼저 지금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네. 반도체 기업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에 올라가는 건 반도체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반도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점에 눌려있는 반도체라면 더 큰 상승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적어도 더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반등에 대한 수익 정도는 챙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등 노려보는 반도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반도체 중에서도 자동화 장비에 대한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반도체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중요한 카메라 모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나 검사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연구소용 자동화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이 카메라 모듈을 떠나서 자율주행까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R&D 특성에 맞춘 특화 장비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매출차가 확실해요. 매출차가 확실하고 매출도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만큼 굶어 죽을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대표적인 이슈를 살펴볼게요. 이 기업의 이슈를. 북미 전기차 고화질 카메라를 좀 확대한다는 도입이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슈를 통해서 이 기업이 한번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 제작 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자마자 이 종목이 함께 부각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카메라 모듈이 이슈가 나올 때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인도 마인드라의 차체 고무 실링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재료를 몇 개 갖고 있다라 그랬죠? 반도체, 자율주행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차체 고무 실링 부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재료냐면 자동차 부품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마지막 차트인데 자, 바닥 다 잡았어요. 21선 다시 탑승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반등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해주세요. 네, 바닥 다 잡은 반등 얼마 머지않은 이 원탑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방법 나올 텐데 이 방법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